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제 뒤에 계신 고 이건희 회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박물관 욕이 어떤가? 이렇게 물으셨더니 그 옆쪽에서 이중섭 화가의 작품이죠. 황소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박물관이 들어가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나의 소중한 자산, 작은 씨앗이 그 일대에 남들보다 먼저 묻어져 있다면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에게 커다랗고 맛있는 열매, 부의 증식이라는 달콤함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더라.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보유 미술품 가치 얼마 정도 될까요? 두 번째죠. 지자체들은 왜 미술관 유치에 안달을 낼까요? 엄청나게 애쓰고 있어요.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을 다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 그 중에서도 재밌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박물관 설명 전에 오늘날 국내 미술품 시장 흐름부터 간단하게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4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오늘날로부터 약 14년 전 기사가 되겠는데 제목이 이렇죠. 두고 보세요. 한국 미술품 시장 쭉 올라갑니다. 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핵심 내용 간단하게 읽어봐 드릴게요. 미술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성공하려면 적어도 20배 정도는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한두 배 올랐다고 자랑하지 마라. 적어도 20배 정도는 올라줘야지 미술품이라고 어디서 명함 정도 내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막 크기 시작한 한국 미술 시장, 바로 지금이 투자 타이밍. 아시아 시장 급성장하는데 일본은 아직도 헤매고 있다라는 내용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 내용 핵심 한번 읽어봐 드리면 국내 아트 페어들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45% 성장했고 경매사들의 연간 총 낙찰액은 252%나 성장을 했다. 이어서 기사 하나 더 볼게요. 2010년 5월달 기사가 되겠고요. 대중화되는 미술품 거래 커졌다. 미술품 경매시장 무려 몇 퍼센트죠? 약 2000% 정도가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재테크 차원에서 미술품의 투자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더라 라는 내용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서 2020년 미술품 시장 실태 조사에 대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어요. 어디랑 같이 했나 먼저 봤더니 문체부랑 진행을 했고요. 제목은 2019년 기준 2020 미술시장 실태 조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프 하나만 봐도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11년간 미술시장 거래 규모 추인데 이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작품 수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9년부터 10년까지 좀 떨어졌다가 11년에 오르고 12년에 푹 떨어졌다가 그 이후부터 쭉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장, 이게 바로 미술품 시장이다. 18년에 살짝 꺾였죠. 그리고 오늘날 다시 올라가고 있더라.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흐름이 특별한 몇몇 자산층, 부유층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액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거래량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주식을 생각을 해볼 때 고가의 주식을 적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보다는 액면분할이라고 하죠. 금액대를 낮춰서 거래량을 많게 해야지 그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져요. 따라서 오늘날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을 사고 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미술품의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생각해보면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유통 영역이 화랑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게 되죠. 이어서 경매회사에서 많은 양을 소화해내고 있네요. 그러면 이러한 화랑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나 봤더니 서울 중구의 25.9%, 강남 일원의 17.7%, 서울 나머지 기타 지역의 12.8% 정도가 들어가 있고 당연히 고가의 미술품이기 때문에 강남 일원에 많을 걸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종로 쪽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GTX A노선 공사하다가 광화문 일원에서 유물 유적들 발견이 됐죠. 그래서 GTX 공사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서울 종로 쪽에 많이 뭉쳐져 있더라. 그러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어떨까요? 대구 같은 경우에 8.6%, 부산이 10.1% 정도 들어가 있고 결론은 서울의 56.4%, 나머지 지역에 43.6% 정도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국내 역대 최고가 미술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김한기님의 작품이죠. 오른쪽에 보시는 바 요 사진과 같습니다. 금액은 무려 132억 원에 낙찰이 됐고요. 한국 미술품 최고가 세역사를 썼다고 하죠. 홍콩 크리스트 경매에서 132억 원에 낙찰이 됐고 한국 미술품 경매 사상 처음으로 100억대를 넘겼다. 추가로 김환기 화가께서는 1913년 2월 27일 전라남도에서 태어나서 74년 7월 25일에 사망을 하셨네요. 그러면 최근 국내 미술품 거래 움직임 알아보면 이렇죠. 21년 6월 24일자 기사가 되겠고요. 하루에 낙찰 총액이 무려 243억 원, 미술품 경매 시장에 뭉칫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이날 점으로부터라는 제목의 이우환님의 작품 22억 원에 낙찰됐고요. 실버네치라는 제목의 작품 쿠사마누님이죠. 29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섭님의 가족 15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네요. 사실 이렇게 고가의 미술품은 몇몇 분들의 소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허나 어쨌든 이쪽 파일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고 이건희 회장님의 보유 미술품 가치 다 해서 얼마 정도 될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합치느냐 쪼개느냐 고민되는 이건희 미술관이란 제목이고요. 21년 6월 18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만 읽어봐 드릴게요. 세기의 기증이라고 불리는 이건희 컬렉션은 감정가만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정도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 되겠고요.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고가의 미술품을 가지고 계신 분 또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고 이건희 회장 소장품의 기증으로 우리나라 박물관 미술관의 문화적 자산이 풍성해졌다. 해외 유명 박물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토대가 됐다.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자체들은 왜 이렇게 미술관 유치에 안달을 내고 있을까요? 5월 24일자 기사죠. 너도 나도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 과열. 6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이건희 컬렉션 전시할 미술관 어디에?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당시 YTN에서 현재 문체부 장관이죠. 황희 장관을 모셔다가 이건희 미술관 어디에다 지을 생각이십니까? 계획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다 하죠. 우선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 방향성에 대해서는 7월 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초 정도에 국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고 현재 전문가들하고 문체부가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조건을 거는데 첫 번째,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얼만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주느냐, 즉 교통편이 좋은 곳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암시해본도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관광이라든지 여러가지 산업 인프라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 그곳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다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아래 내용이 나오는데 적절한 부지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7월달이죠.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없으나 수장고는 무조건 짓는다. 워낙 많은 기증품이기 때문에 수장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유치에 힘쓰는 이유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돈이 된다는 건데 세계적인 수준의 컬렉션이다 보니 이를 전시한 미술관을 유치할 경우에 경제적인 효과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미술관 한번 만들면 움직이나요? 앞으로 50년, 100년, 1000년을 유지할 만한 미술품일 텐데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한번 유치하면 그 관광 효과, 그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힘을 쓰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몇몇 유력 후보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일단 유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용인시입니다. 호암미술관과 에버랜드 등 삼성과 인연이 깊은 점을 강조하죠. 두 번째로 수원이고 삼성의 연고도시라는 점을 유치 명분으로 삼았고 세 번째 평택, 그 이유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뽑았죠. 네 번째 오산, 다섯 번째 안산, 여섯 번째 의정부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명분을 펼치고 있어요. 미군 반환부지 내에 그 안에다 건립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현재 많은 지자체들의 박물관 유치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힘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인천은 인천 뮤지엄파크, 경기도 북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군 부대 반환된 그 섹터, 그 땅을 내줄 테니까 건물을 지어다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북한 세계적인 미항 개발, 대구는 이건희 회장 출생 및 삼성그룹의 모태,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상징, 다음 서울 용산이죠. 국내 최고 박물관 밀집 지역이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사업장 소재지고 수원도 삼성전자 본사와 이건희 회장의 묘소 소재지가 있던 곳이다. 다음 평택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사업장 소재고 오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남부권 최고 문화관광단지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 민족예술발상지가 되겠고,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출생지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회장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국립현대미술박물관 창원관을 준비하고 있고,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 하트 모양 섬을 가지고 있더라. 쭉 읽어봐 드렸는데 사실 조금 감은 와요. 사람들이 발길이 닿기 편하고 힘도 실리고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그닥 부끄러운 도시가 아니고, 어쨌든 여러가지 몇몇을 봤을 때는 몇몇 도시 좀 느낌이 오죠.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재밌는 내용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희 회장 하트 모양 섬이 있는데 요거 등기부 등본 안 떼볼 수 없었습니다. 그 주소는 전남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산 94번지가 되겠고요. 실제로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지목은 임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면적은 3508제곱미터, 약 922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 안 해요. 2690원 제곱미터당 요 정도 금액을 띄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 너무 궁금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 땅의 원래 주인은 1970년도 강경윤 씨란 분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2004년도에 고 이건희 회장께서 매입을 하셨고, 등기상에는 사실 금액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약 70억 원 정도 주고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하트 모양섬 공시지가는 약 8,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이건희 회장께서는 70억 원 정도 주고 사셨고, 그 금액의 차이는 무려 84배에서 5배 정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배우고 넘어갈게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별개구나. 사실 이러한 공식 미술품에도 적용이 되죠. 미술품 가치를 매기는 건 누구죠? 그냥 마음에 들고 돈 있으면 매겨서 사가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가치가 되는데, 어쨌든 하트 모양섬 통째로 이건희 회장께서 가지고 계셨다. 공시지가 대비 약 85배 정도 비싸게 사셨다. 평당 약 70만 원 정도 주고 사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참 많은 방법, 여러 가지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카이스트에 766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신 분이죠. 광원사업 회장이시자 카이스트 발전재단 이사장인 이수영 회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 그러한 기업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하고 있는 카이스트가 되며, 이러한 인재를 키우는 행위가 나라의 국격이자 나라의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정보수 역시 피부로 한 번에 와닿는 부분이죠. 해외 공항에 나가면은 많은 분들 느끼시는 부분인데, 외국 공항이나 사람들이 많은 중심부에 가면은 삼성, LG, 현대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 이건희 회장님께 정보수 또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이건희 박물관과 부동산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만들어진 박물관은 웬만해서 옮겨질 일이 없고요.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게 되며 부동산의 절대적인 힘은 인구수, 교통편인데, 이렇게 인구가 많이 모이게 된다면 반드시 정부에서는 어떻다?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내 자산 증식과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관심 가져서 나쁜 점 없을 것 같네요. 7월에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